인생이 내리막길처럼 느껴진다면 기회가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잔잔한 지혜를 전해드리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어두워 보인다면 그건 곧 아침이 오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남겼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혹시 요즘 인생이 마치 미끄럼틀처럼 끝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그런 기분 드신 적 있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곤 해요. 하지만 사실 위기는 기회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손님 같아요. 말없이 찾아왔다가 결국 우리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막힌 전환점이 되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 이제 끝난 걸까? 싶은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에 삶이 반전의 씨앗을 심어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93년 스코틀랜드의 추운 겨울,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 마음속에는 절망과 자책, 그리고 상상이 가득했죠. 그녀의 이름은 조앤 K. 롤링. 결혼은 실패했고, 아이는 혼자 키워야 했고, 삶은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차갑고 거칠수록 머릿속 마법 세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 그녀는 그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몇 년에 걸쳐 완성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그러나 출판사들은 냉정했어요. 아이들이 마법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글이 너무 길고 너무 어두워요. 12번이나 거절당한 끝에 13번째 작은 출판사에서 한번 시도해보죠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이 전 세계 수억 명의 독자에게 마법과 위로를 선물하게 되었죠. 롤링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지을 기회를 얻었다. 실패는 나를 정화시켰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하게 했다. 그녀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전설을 써내려간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가수 에미넴이 빠지면 섭섭하죠. 랩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에미넴. 지금은 그래미상을 휩쓸고 수백만 명의 팬을 거느린 아티스트지만 그의 과거는 가슴이 아플 만큼 비참하고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마약과 폭력 문제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가난, 왕따, 인종차별, 가족 해체, 그야말로 삶의 전방위적인 내리막.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교는 3번이나 유급. 게다가 아끼던 삼촌이 자살하면서 에미넴은 인생의 의미마저 놓아버릴 뻔했어요. 그런 그가 붙잡은 유일한 탈출구는 랩 음악이었어요. 흑인 중심이던 언더그라운드 랩씬에서 백인 래퍼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수없이 조롱당하고 무대에서 야유를 받았지만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눈여겨본 닥터드레와의 만남이 인생을 바꿨죠. 그 후 루즈 이어셀프, 스탠, 낫 어프레이드 같은
명곡들이 탄생하고 그는 음악으로 자신을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미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음악으로 배웠다. 무대 위에선 나를 부정했던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는 실패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목소리는 전 세계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순간에 자신만의 창조를 시작했고 그 끝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두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죠. 무너진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짜 나의 길일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포기, 다른 하나는 돌파구 찾기죠. 포기하면 남는 건 후회뿐이지만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면 인생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싸울까 도망갈까를 고민하는데 이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른대요. 원래는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죠. 문제는 요즘엔 그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전투 태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계속 쌓이는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무기력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싸울 건지 도망칠 건지 분명하게 정하는 것. 제자리에만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내 옆집 친구처럼 매일 찾아와요. 만약 싸우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내리막이라고만 느꼈던 인생이 오히려 멋진 도약대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삶의 고비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튼튼한 발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내리막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시련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 마음 너무 무겁게 갖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생각보다 꽤 잘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어쩌면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진짜 가던 길이 꽉 막혀버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어느 날은 그 길에 돌이 잔뜩 깔려 있고, 어느 날은 아무리 걸어도 이정표 하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어떤 날은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딱 눈앞에 세워지기도 해요. 그럴 땐 어쩌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죠. 사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함 앞에서 조금 더 멋지게 굴어보자고요. 길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어쩌면요, 새로운 길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막힌 자리에서 조금 다른 시선, 조금 다른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얘기 말고 남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조금은 특이하고 어쩌면 낯설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을 살짝 열어두고 내 삶에 작은 틈 하나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지도 모르니까요. 하나, 전환기 프로젝트 만들기. 완전히 다른 삶을 짧게 체험해보기. 막막할 때 이 일 계속해야 하나? 고민될 때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짧게 체험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 강습 4주 등록해서 요리사 체험하기, 목공소 단기 체험 클래스에서 목수 경험하기, 그림 못 그려도 한 달간 웹툰 공모전 도전해보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지금 이 삶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잠깐이라도 살아보는 거예요. 의외로 내가 이쪽 성향이 있었네 하고 길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건 내 인생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브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두 번쯤 생뚱맞게 살아보면 어때요? 둘, 문제 해결 대신 문제 해체하기.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게 뭔지 다시 보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문제를 보면 바로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근데 잠깐, 해결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문제를 해체해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이 너무 지옥이에요. 이건 겉에 보이는 감정이죠. 근데 이걸 해체해보면 일이 많은 게 문제일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까? 내 일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걸까? 해체하다 보면, 아, 나는 일 자체보다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괴로웠던 거네. 이렇게 진짜 감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길이 바뀌어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순간 방향이 생깁니다. 셋, 1인 브런치 토크쇼 시작하기. 나를 말로 정리하는 연습. 혼잣말 하는 거요? 맞아요. 근데 진짜 혼잣말 말고 녹음기 켜고 말해보는 거예요.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요즘 내가 제일 힘든 것.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일. 지금의 내 하루. 나만의 삶의 속도.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해요. 근데 이걸 일주일만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을 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묻어놨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무엇보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구조가 보이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혼자만의 내면 브런치 토크쇼. 한번 열어보세요. 꽤 괜찮은 손님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넷, 한 달 인생 실험 정하기. 지금의 기준을 일부러 흔들어 보기. 우리 삶은 익숙한 것들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 해도 잘 안 바뀌죠. 그럴 땐 아예 삶 전체를 흔드는 작은 실험을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모든 식사를 혼자 하기, 6시 이후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매일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기, SNS에 매일 창작물 1개 올리기. 포인트는 무조건 새로운 루틴을 한 가지 이상 도입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준을 리셋하는 힘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 세상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예요. 다섯, 타인의 삶에 잠시 입주해보기.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곁에 있기. 사람은 익숙한 환경 속에선 절대 새로운 길을 못 봐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곁에 하루를 살아보기. 엄마의 하루를 따라 살아보기. 동네 카페 사장님과 아침부터 생활하기. 봉사활동 가서 노숙인, 독거노인 분들의 삶을 직접 느껴보기.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통해 내 삶을 다시 보는 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못 찾는 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눈을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면 이전엔 보이지 않던 갈림길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처음처럼 질문하기.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는 게 뭐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을까? 아무 조건 없이 하루를 쓸 수 있다면 뭘 할까? 이런 질문은 답을 당장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씨앗 하나 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잎을 틔울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새로운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리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내리막이라는 건 꼭 실패나 후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어쩌면 속도를 줄이고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자꾸 바쁘다고만 외칠 때 우리는 가끔 그 내리막에서 숨을 고르고 잠깐 멈춰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어쩌면요, 우리가 가장 나답고 가장 용기 있었던 순간은 그 내리막 끝에서 다시 걸음을 뗀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길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요. 표지판은 없고 길도 낯설지만 지금 이 길이 결국 나를 더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면 충분해요. 언젠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 앞으로는 더 빛날 거야. 우리 모두 그 멋진 길의 중간쯤 어딘가에서 꽤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